대구에서 살고 있었던 서지수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. 서지수. 이 여성분은요, 3살이 넘어서까지도 까치발로 걷거나 걸음걸이가 일반 아이들과는 달리 좀 부자연스러웠다고 해요. 서지수 양이 3살이 됐는데 걷는 게 뭔가 불안정하듯이 좀 뭔가 까치발을 들고 좀 이상하다. 그렇다 보니까 이에 6살이 되던 해에요. 유치원 학예회에서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게 됩니다. 아무래도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학예회 하다가 옆으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. 이 서지수 양이. 그리고 그 뒤로 이 서지수 양은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되셨다고 해요. 2001년 이 서지수 양의 부모님은요, 한 대학병원으로 서지수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.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.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요, 아무래도 서지수 양이 뇌성마비 중에서 강직성 하지마비인 것 같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. 강직성 하지마비. 그러니까 밑에를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, 2008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.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009년에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을 받으셨고요. 2011년에는 뇌성마비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. 결국에 서지수 양은요, 그 후에 휠체어를 탄 채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해요.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 때에는 또 얼마나 예민해요. 그러면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이라든지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. 휠체어를 타고 이제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이 서지수 양은요, 커가면서도 끊임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. 그런데 그랬음에도 아침에는 잠시 걷기는 했는데 저녁에는 다시 몸이 도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 못 걷는 생활을 10년이 넘게 약 13년 동안 이어왔다고 해요. 아침에만 살짝 걷고 저녁에는 또 온몸이 굳어가지고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. 이 서지수 양의 부모님은요, 오로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물리치료를 병행을 했습니다. 딸과 함께 치료를 받으려고 중국 원정까지 갔을 정도라고 해요. 부모님이. 정말 고칠 수만 있다면 이 부모님이 정말 다 쏟아부은 거죠. 그렇다면 여러분, 솔직히 치료비가 한두 푼이겠습니까?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의 원정 치료까지 갔다 올 정도면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. 마음고생도 얼마나 했을 거며. 이 서지수 양의 치료에 들어간 치료비만 무려 약 4억에서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. 4억에서 5억 원. 그런데 2012년에요. 대구가 아닌 서울의 한 재활센터로 올라와서 이 서지수 양이 치료를 받게 돼요. 재활센터에서. 그곳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우연히 만난 한 물리치료사가 무심코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. 이 서지수 양을 막 이렇게 물리치료를 해주면서 뇌성마비 아닌 것 같은데? 저 서지수 양 부모님 혹시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? 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물리치료사분은요, 아니 저기요,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물리치료사 일을 해오면서 뇌성마비 환자분들이나 다리 하반신 마비이신 분들 제가 물리치료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그분들이랑 약간 좀 증상이 달라가지고요. 따님을 혹시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서 병원 진찰을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봤을 때 의아했던 거죠.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. 이에 이 부모님, 서지수 양의 부모님은요, 혹시나 하는 마음에
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서지수 양의 MRI를 본 의사분은요, 기존의 대구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의사와는 다른 약을 처방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약을 먹은 서지수 양은요, 이틀 뒤에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목을 딱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온 몸이 전체적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개도 이렇게 못 드셨대요. 고개도 이렇게 안 들어지셨었대요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녔는데 서울에서 지어준 서울 대학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고 이틀 만에 고개를 이렇게 딱 든 거죠. 그리고 더 지난 3, 4일이 지났을 때 이 서지수 양은요, 아빠 나 걷는다 라고 하면서 서지수 양이 방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. 아빠 나 걷는다 이러면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. 처음에 이 가족들은요, 와, 하늘에서 드디어 기적을 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. 하늘에서 드디어 기적을 내려주신 거구나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처음에 갔었던 병원이 오진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서지수 양은요, 처음에 3살 때 뇌성마비가 아닌 치료약만 잘 쓰면 나을 수 있는 새가와병이라는 거였다고 합니다. 여기서 새가와병이라고 하면요, 균형을 잡을 수 없거나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특징적으로 보이는 희귀한 그냥 유전적인 운동질환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약만 잘 쓰면은 어떠한 합병증 없이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서지수 양은 뇌성마비가 아닌 새가와병이었던 거예요. 당연히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은요, 뇌성마비 진단을 내렸던 대구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리고 법원 측에서는요,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을 해가지고 1억 원을 가족들한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들은요, 딸이 뇌성마비나 하직성 하반신 마비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들인 돈만 4억에서 5억이에요. 그런데 1억 배상이라니. 마음고생한 건 어떨 거예요? 13년 동안 마음고생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? 당시 재판부는요, 이 서지수 양이 3살 때쯤에는 이 병원의 진료의 기술이라는 게 새가와병이라는 거를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. 옛날에는 새가와병을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착안을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그 후에 병원 많이 다녔잖아요, 이분이. 근데 그 어느 병원에서도 잡지 못했고요, 물리치료사가 잡은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? 처음에 병원은 오래전에 진료를 했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못 잡았다 쳐요. 근데 2009년, 2008년, 2010년 계속 병원을 다녔잖아요. 중국 원정까지 가셨잖아요. 아무도 못 잡아낸 거예요. 누가 물리치료사가 잡아낸 거예요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서지수 양이에요. 20살이 이제 넘으신 상황이죠. 두 발로 저렇게 잘 걸어 다니세요. 이 서지수 양은요, 만약에 내가 휠체어를 타고 초중고를 나오고 하면서 걷기 전까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을 거라고. 지금이라도 걷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. 그 덕분에 나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리고 이분은 열심히 준비해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한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서 10년 넘게 13년 동안 누워서만 지내다가 치료약을 바꾸고 단 3일 만에 걸어서 나온 여성. 우리나라 사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이 병원 오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